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1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는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감출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특히 자식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바보가 되는 법에 관한 조금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겉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들이 어째서 자식들과 등을 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은 부모의 눈에 너무나 잘 띕니다. 인생에 시행착오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이미 몸으로 겪으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마디라도 더 해주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걸 막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옳은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의 지혜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권리를 원할 뿐입니다. 100년을 훌쩍 넘게 살면서 제가 받아들이게 된 씁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이든 사람의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내 말이 맞지? 로 시작되는 조언은 그들에게 사랑이 아닌 통제로 들리곤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묵묵히 지켜봐주는 시선, 실패하더라도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이란 자식들 앞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환갑을 훌쩍 넘겼음에도 여전히 자식의 살림에 간섭하고 직장이나 결혼 같은 중요한 선택 하나하나를 바로잡아주려 애쓰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노년의 평화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그 빚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과 반감을 동시에 남깁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며 책임감이 아니라 늙은이의 욕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들이나 자식들이 요즘 세상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내 덕분에 나도 하나 배우네. 이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를 존중하고 그들이 가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집안의 어른이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어른이 조금은 부족해 보일 때 비로소 자식은 그 빈자리를 채울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바보가 되어줄 때 자식은 비로소 효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정답들을 마음 깊은 우물 속에 잠시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애정이 담긴 미소로 그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 끝에 발견한 장수와 평온을 위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도리를 자식의 인생길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뿌리를 치워주고 넘어질 만한 곳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것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순간 그 도리는 어느새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굴레로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간섭은 결국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부모, 자신의 생명력까지 소진시키고 맙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운명 공동체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흔들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60이 훌쩍 넘어서도 자식의 직장 문제, 부부 갈등, 손주 교육까지 자기 일처럼 챙기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에너지는 자식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작 여러분 자신의 삶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의 인생 공부를 안고 태어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배우는 과정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라며 그 길을 대신 걸어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의 무거운 인생 가방까지 대신 매느라 허리가 휘고 마음은 먼저 늙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자식들 앞에서 모르는 척하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교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사업의 실패에 큰 빚을 지고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그 노교수님은 끝까지 모르는 척하셨습니다. 잔소리도 훈계도 돈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침묵 속에서 아들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고 비난했지만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개입하는 순간 아들의 인생, 공부는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사실을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결국 스스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해낼 줄 알았다. 그래서 기다려준 거란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그 아들은 평생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견뎌낼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일입니다. 자식 앞에서 똑똑한 척하며 잔소리와 훈수를 두는 순간 여러분의 자존심은 만족될지 모르지만 자식의 마음속에는 열등감과 원망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맞지? 라는 한마디는 관계에 보이지 않는 금을 그어버립니다. 나이든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은 기다림입니다. 자식들이 모여 자기들 방식대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슬며시 자리를 비켜주거나 못 알아듣는 척 웃어주는 태도. 요즘 애들 사는 건 도통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숨쉴 공간이 되어줍니다. 부모가 스스로 바보를 자처할 때 그 집안의 에너지는
비로소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고 길기를 바라신다면 오늘부터 자식 인생에 감독관 완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의 남은 생명력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 문턱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겪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애 아이들은 나를 뒷방 늙은이처럼 대할까?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고 싶은 충동, 잘못된 정보쯤은 바로잡아 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그 한마디, 그 아는 척이 자식들과의 거리를 몇 걸음씩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아주 예민합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화의 뿌리는 자식의 태도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내가 똑똑해야,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존중받는다고 믿는 순간 노년의 삶은 끝없는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놓이게 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진짜 품격은 대접받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대접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거기에 있습니다. 아는 척은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반면 모르는 척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지혜입니다. 신 이후에 삶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과 수명이 갈립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비논리적으로 들리고 경제관념이 허술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만 아직 멀었구나 하고 웃어넘기십시오. 자식들이 여러분을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손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큰 자유가 됩니다. 나는 이제 그런 복잡한 세상 일은 모르고 마음 편히 살아야지 하는 태도는 여러분을 불필요한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영적 자유입니다. 고독은 언제 찾아올까요? 모든 것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노인 곁에 찾아옵니다. 늘 정답을 들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든 숨이 막힙니다. 반대로 조금 모자란 듯 웃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노인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손주들도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바보를 자처할 때 역설적으로 가족 안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중심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식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끊임없이 평가받는 삶입니다. 직장에서는 실적과 성과로, 사회에서는 비교와 경쟁으로 매일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부모에게서조차 또 하나의 평가와 지적을 받는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닙니다. 부모의 집은 정답을 요구하는 교실이 아니라 틀려도 괜찮은 마지막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부모를 찾았을 때 그곳에서 또 다른 훈계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점점 발걸음을 줄이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한마디만 건넨다면 그곳은 언제든 돌아오고 싶은 안식처가 됩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바보가 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그늘 아래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자식을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낡은 지도 한 장을 내미는 셈이 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건강과 장수는 입으로 들어가는 보약보다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말의 절제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언어에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지금의 현실에는 이미 다른 공식이 적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너희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심리적 짐이 됩니다. 셋째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입니다. 후회 또한 자식이 스스로 겪고 배워야 할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 말들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자식이나 손주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의 대처법입니다. 자식이 무리한 말을 하거나 조언을 흘려버릴 때 똑똑하게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가 나이가 드니 정말 깜빡깜빡하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한번 웃어넘기십시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소중한 내 에너지를 불필요한 갈등에 낭비하지 않겠다는 고요한 선언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은 오르고 웃으며 넘기는 순간 몸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습니다.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집안의 낡은 권위입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권위가 가정을 지탱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감하는 어른이 가정을 살립니다. 자식들이 삶의 고충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참 고생 많았구나 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날카로운 두뇌가 아니라 그 부모의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며 다시 찾아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도 정리해야 합니다. 언젠가 자식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쌓아둔 오래된 가구, 입지 않는 옷, 의미를 잃은 서류들. 이런 것들은 공간의 기운을 막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과거에 붙잡아 둡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생기를 되찾습니다. 정리된 집은 곧 정리된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진정한 상팔자는 자식에게 대접받는 노인이 아니라 자식에게 바랄 것이 없는 노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마음은 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용돈이나 안부 전화에 일일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취미를 찾고 동네 산책길에서 들꽃을 바라보며 계절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옵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따라 100년을 흘러와 보니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끝내 손에 남는 것은 얼마나 평온하게 내려놓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부드럽게 사람을 대했느냐였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서운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지혜가 이렇게 깊은데 왜 몰라주나 하는 마음속 독백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병이 되고 결국 몸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서운함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 내 지식을 감추고 평가 대신 미소를 선택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자식의 성적표나 성공 여부에 따라 출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물론 기쁘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세상 물정은 잘 몰라도 늘 인자하게 웃어주던 어른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똑똑하고 날카로운 부모는 존경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편안한 부모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부모가 너무 또렷하고 서슬퍼렇게 살아있으면 자식은 숨을 죽입니다. 반면 부모가 조금 모자란 듯 웃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삶이 고될수록 그 그늘을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터가 되어주는 삶,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노년이 있을까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김영석, 오늘도 가르치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많이 웃어주자. 100살이 넘은 지금도 이 다짐이 없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짐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래, 내 자식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어른이야. 내가 모르는 척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 아이를 돕는 길이야.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숫자도 화려한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부드럽게 세상을 대했느냐는 기억뿐입니다. 자식들에게 똑똑했던 부모로 기억되기보다 나를 보면 늘 환하게 웃어주던 따뜻한 부모로 남으십시오. 그 웃음 속에 장수의 비결이 있고 가문에 화목이 있으며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사랑하며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복잡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현명한 바보로 살아가도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떠오른 그 느긋한 미소가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 길고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담아 여러분의 앞날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남은 생에 아름다운 노후를 조용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평안하십시오.